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7월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추진단을 꾸려 학교 급식 등의 로컬푸드, 즉 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친환경 급식 확대로 먹거리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오늘은 친환경 급식의 현황을 짚어보고 우리 농업과 국민 건강에 보탬이 되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대담에는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양선범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현 정부에서도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친환경 급식 확대를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었는데요. 우선 친환경 급식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급식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요. 급식은 우리 학교 급식법에 의하게 되면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해서 학교 급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장기에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에 있어서 급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농업 환경 보호라든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두 개가 현 정부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중에서도 아마 학교 급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우리의 친환경 학교 급식의 규모와 현황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친환경 학교 급식의 그 규모와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 급식의 대상자 수와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교 급식 대상자 수는 2010년 말 기준으로 해서 약 719만 명 정도가 되고요. 2018년도 4월 기준으로 해서는 그 수가 줄어들어서 약 558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을 보게 되게 되면 2017년 말 그 통계 자료에 의하게 되면 유기 농산물이 약 11만 3천 톤, 무농약 농산물이 38만 2천 톤, 합쳐서 49만 6천 톤이 그 생산 출하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많은 양의 그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과 그 다음에 많은 수의 학교 급식 대상자를 생각해 본다면 이 둘 간의 매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정확한 통계 자료는 발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몇 가지 단초를 가지고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016년도에 농식품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경로 조사에서 전체 친환경 농산물의 약 31.5%가 학교 급식을 통해서 소비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17년도에 생산된 양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약 15만 6천 톤이 친환경 학교 급식에 사용된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복잡하게 계산을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1인당 하루 식사에서 먹는 그 농산물의 양이 약 393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체 558만 명을 고려하고 법정 수업 일자인 190일 고려한다 그러면 약 41만 8천 톤의 농산물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약 30%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기다가 이 30%를 고려한다 그러면 약 12만 5천 톤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식품부 발표하고 학교 급식 당사자들의 그 발표가 조금 다른데요. 이건 아무래도 지자체별로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량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에 의뢰받은 과제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게 되면 서울의 경우는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에 들어오는 친환경 총 농산물 중에서 약 친환경 농산물이 63.1%가 사용이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의 경우에는 약 53.4%가 친환경 농산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품목별로도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량이 좀 다른데요. 잘 아시다시피 쌀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산물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약 95%가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충남도 약 89% 정도가 쌀을 친환경 농산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많은 그 식자재를 차지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친환경 가공식품이 굉장히 적은 비율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학교 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게 된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무상급식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봐야 될 텐데요. 2010년 민선 5기 들어서면서부터 무상급식이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선 4기 그 마지막인 2009년도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한 학교가 전체에서 16.2%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민선 5기가 시작된 2010년, 2011년에 보게 되면 50%가 넘게 되고 민선 5기 후반에 되면 70%가 넘는 그런 그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무상급식 실시와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친환경 급식이 함께 시행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무상 학교 급식 또는 친환경 학교 급식에 대한 그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교육부에서는 2020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당연히 무상교육뿐만 아니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 학교 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먹는 음식은 좀 부실하더라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은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것이 이제 인지상정일 텐데요. 그래서 학교 급식도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욕심을 내면은 100%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정도까지는 이제 못 미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 그 현실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많은 전문가들과 학교 급식 이해 관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의 높은 가격을 들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물론 쌀에 국한돼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유기농은 관행농보다 22.5%가 가격이 높고 그다음에 무농약은 관행농에 비해서 10.6%의 높은 수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쌀값이 그닥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절대 금액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닥 높은 수준이 아니고요. 이것을 월별로 가격 차이 분석을 실시해 보니까 최근 들어서 점점 무농약과 관행농의 가격 차이가 없어져서 통계적으로는 무농약 쌀과 일반 그 관행농 쌀 간의 가격 차이는 없는 것으로 연구 결과를 밝혔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가격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좀 산재가 돼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산적인 측면에서의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유통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 또 소비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통에 있어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연중 이제 안정적인 공급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특성상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그 잘 아시다시피 그 인증 등에 있어서 신뢰 문제들이 몇 번 그 사고가 터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소비자나 그 영양교사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통에 있어서는 이제 최저가 입찰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협약서에서 명시된 그런 농산물이 아닌 다른 품질의 농산물을 납품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 측면은 이건 일반 소비하고는 좀 다른 소비를 나타내고 있는데 학교 급식 특성상 소비자가 두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그 식자재를 구매하는 영양교사가 첫 번째 소비자가 될 것이고요. 그 구매된 식자재를 가지고 조리한 급식을 먹는 학생,
식자재로 그냥 구분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일선에서는 식자재를 이제 구입하는 그 현장에서 일반 농산물과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의 그 품질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상호 간의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지원적인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간의 협력을 통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학교급식 지원조를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급식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우선 그 만족도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그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학교 급식에 대해서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만족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2018년도 올해 들어서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에서 그 의뢰를 받아가지고 친환경 농산물 공공급식 현황 조사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전체 그 초, 중,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인 만족도는 약 5점 만점에서 3.4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우리가 항목을 들여다보게 되면 급식 자체 및 조리실의 위생 상태 또는 식자재의 신선도에서는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의 맛이라든지 반찬의 종류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계시는 영양교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밥을 누가 해주든 간에 그 맛과 종류에 대한 불만은 항상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낸 것은 그래도 많은 그 영양교사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학생의 28%만이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지금 알고 있고요. 잘 모르겠다. 즉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 그런 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는 사람은 3분의 2의 수준인 64.6%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굉장히 좀 놀라운 결과인데요. 많은 지자체에서 선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막상 그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학교 급식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학생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적으로만 홍보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한테 홍보도 하고 친환경 농산물이 왜 좋은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친환경 농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그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한다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을 섭취하는 그 식습관을 성장기서부터 갖춰 나가게 되고 향후에도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친환경 농산물을 접하는 데서 부담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 그 농산물 급식에 대해서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인지도가 중요할 텐데 인지도가 이렇게 낮아서는 만족도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예,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 학교 급식을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 앞으로 이제 그 친환경 농산물에서 조금 더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전히 우리 학생들은 급식의 맛이 좋아야 된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의 그 종류를 좀 다양하게 해서 반찬 수를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용 비율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학생들의 그 관심사는 급식에 대해서 관심사는 맛과 종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비율에 대해서 사용 비율을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막연히 개인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건강에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사용 비율에 대해서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먹는 학교 급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 친환경 농산물 사용 여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던가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사용을
그 학부모들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있어서 학생과 비슷하게 한 26%만이 알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부모들이 인지도도 상당히 낮지만 혹시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예, 학부모들한테도 이제 만족도 조사를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모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직접 학교 급식을 먹어보신 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이들한테 물어보겠죠. 예,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너 학교 급식 얼마나 만족하니? 예.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겁니다. 예. 그래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응답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학부모들의 이제 만족도를 물어봤습니다. 예. 학생들과 비슷하게 약 3.4점 정도의 만족도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예.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학교 급식의 만족도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그 여부와의 관계를 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일수록 학교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역시 인지를 높이는 것이 그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 되겠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학생이나 부모 모두 일정 정도의 호감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지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낮은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던가요? 예, 향후 확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이제 물어봤는데요. 굉장히 놀랍게도 98% 이상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 다 98% 이상이 확대되는 것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학생들 같은 경우 지극히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들 건강에 좋을 거라 막연한 생각, 그다음에 또 학부모들은 원래 우리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그냥 대충 먹어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더 좋은 거, 좀 더 몸에 좋은 거, 건강에 좋은 것을 먹이려는 그런 마음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높은 그 찬성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 사용 비중을 이제 높이면은 그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정부가 모든 예산을 다 감당하기 어려우면은 아마 학부모가 일정 부분 그걸 비용을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학부모들은 어느 정도로 그런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던가요? 예, 학부모들한테 일단은 그 친환경 학교 급식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냐를 물어본 다음에 그렇다 그러면 이 비용 발생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들고 이럴 때 이제 얼마 정도 추가적으로 지불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학교 급식에서의 급식 식재료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약 45,000원에서 62,500원 정도의 그 급식 식재료비가 들고 있다는 것을 제안을 한 다음에 친환경 학교 급식이 확대되면 얼마 정도 추가로 낼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는데 평균 약 12,000원, 즉 한 달 평균 12,000원이니까 한 달에 20일 정도를 본다 그러면 한 끼당 한 600원 정도의 추가 지불 의사가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는 이게 평균 값이지 뭐 전체 모든 500명의 학부모가 다 그렇게 12,000원 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71명, 전체 응답자의 14%는 추가 지불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응답하신 분도 있고요. 최대 많이 지불하고자 응답하신 분은 약 5만 원까지도 지불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예. 향후 이제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종류 그리고 맛을 향상시키는 것 이것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요. 혹시 학부모들은 어떤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까? 예, 학부모들한테도 이제 맛, 그다음에 종류, 그 사용 비율 외에 또 몇 가지 더 질문을 더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들은 학생들보다 좀 더 안전에 대한 관심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예. 그 질문 문항을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의 사용 여부하고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5가지에 대한 그 다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예상했던 대로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이건 여러 가지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그 사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신뢰를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시 생각한 것이 이제 지원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000원의 평균 지불 의사를 갖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정부나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좀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을 하는 것을 확대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생산자들과 관련 기관과 그다음에 단체들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학교 급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죠. 영양교사들인데요. 이분들의 친환경 급식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궁금한데 그 조사를 하셨습니까? 예, 이번 연구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한 부분이 바로 영양교사인데요. 영양교사분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식재료 검수해야 되고 식단 짜서 조리해서 먹이고 뒤처리하고 굉장히 바쁜데요. 이분들을 256명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전국 그 광역에 계신 분들 다 조사를 했고요. 먼저 이제 실제로 친환경 농산물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이라면 관행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비율, 채소류면 뭐 관행과 역시 친환경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그냥 러프하게 좀 물어봤을 때 보게 되면 쌀이나 잡곡 같은 식량작물은 거의 한 60-70% 이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을 한 반면에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공식품은 불과 20%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좀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과 그다음에 보급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영양교사들은 학교 급식을 할 때 이제 친환경 농산물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게 선택을 하던가요? 저희 연구진이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품질적인 요소들, 즉 그러니까 상품의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 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항목이긴 하지만 이 외에 신선도라든지 그다음에 이물, 그다음에 반품에 대한 처리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여기 이런 항목들에서 만족도도 조사를 해봤는데 역시 만족도도 굉장히 반품이라든지 흠결에 대한 만족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그래도 뭐 영양교사 분들이 보게 되면 친환경 농산물의 그 특수성, 그러니까 품질에 뭐 균일하게 가는 그런 부분들이라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다만 좀 부담스러운 것들은 이제 흠결 발생이라든지 반품 처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행 농산물에 대해서 처리 속도라든지 처리 수준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럽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분들과 그다음에 유통업자들이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 이제 이런 공급하는 생산자, 그다음에 유통업자, 그다음에 소비하는 영양교사 간의 상호 간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영양교사들은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던가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생들과 그다음에 학부모들은 약 98% 정도의 확대를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양교사들은 약 70% 많이 확대하는 것을 찬성을 하고 있고 30%는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들과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의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게 영양교사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급식 현장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영양과 건강,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준비를 해서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친환경 농산물 사용의 확대를 좀 찬성하지 않은 이유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찬성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단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공급의 불안정성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야기 들고 있는 게 친환경 농산물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급식 준비할 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작은 게 많고 그다음에 흠결이 있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시간 내에 정확한 식사를 이제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차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선 무엇보다도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비용 문제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지금 현재 그 자료를 보면 한 끼당 약 80원에서 670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으로는 어떻게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이게 그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영양교사분들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양교사들한테 무모하게도 친환경 농산물을 100% 그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100% 사용한다 그러면 현재보다 추가 식재료비가 얼마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 그 결과에 의하면 월 평균 약 18,500원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예.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20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 끼니당 925원 정도의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이제 발생한다고 영양교사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그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925원을 총 1년간에 드는 예산으로 우리가 이제 환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초등학생과 이제 중학생한테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 또 무상급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법정 수업 일수인 190일 고려하게 되면 약 7,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교육부에서 밝힌 것처럼 이제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뭐 친환경 무상급식 이렇게 간다 그러면 워낙 고등학생 숫자가 추가되는 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558만 명 기준으로 해서 그 계산해 보면 약 9,800억 정도의 예산이 이제 필요하다. 초중고를 다 합치면 9,800억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영양교사들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라고 물어본 결과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관심이 있다면 좀 더 면밀한 설계를 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워낙 농산물의 특성상 가격이 항상 균일하지 않고 매번 변동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동까지 고려를 해서 정확한 그 예산 규모를 도출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예산되는 지원되는 것 외에 한 1조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말씀하신 대로 많다면 많을 수 있고 또 작다면 뭐 우리가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수준 아닐까 싶고요. 지금 이제 이 수치는 친환경 농산물로 100% 공급할 때 그렇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품목에 따라서는 그게 가용하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의 예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부나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고려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든 생각이 질문인데요. 친환경 급식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의 그 친환경 농산물 생산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던가요? 혹시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그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로 지금 되고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그 인터뷰를 생산자들 대상으로 해보게 되면 판로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생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이미 기본적으로 이제 재배 기술은 확보가 돼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 학교 급식 외에도 이제 학교 급식에 전체 사용되는 상품 군수가 약 2만 개에서 한 3만 개 정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연구조사 결과를 쭉 들었는데요.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이 이제 확대가 되면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우리 농업의 정책 방향이 친환경 농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는 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중요할 텐데요.
친환경 학교급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향, 필요한 방향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있어야지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증액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이제 드러난 문제고요. 드러나지 않고 그 수면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그 통계치라든지 정보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한적으로 그 최저가 낙찰 제도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양교사들은 그래도 비교적 인정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친환경 농산물 특성상의 어떤 그 품질상에서 표준 규격을 설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특성을 이해하는 이해관계자, 즉 학교 급식의 그 영양교사하고 생산자들 간의 그 이해가 좀 필요하고 교육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또 이건 그 좀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친환경 급식을 사용하는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 전처리라든지 그다음에 가공식품의 개발들이 이런 것들이 논의가 안 되고 그 수면 아래에 있는 하지만 또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상품의 어떤 표준 등급화 이런 것은 이제 저희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사용 현황이 공개가 돼야 된다. 그것은 어떤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지금 통계가 그 수집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통계는 있는데 이것이 공개가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예, 지금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모든 식재료의 계약은 그 한국농수산식유통공사에서 그 관리하고 있는 사이버그룹에서 즉 EAT라는 곳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 급식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EAT를 통해서 상호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공급을 하게 돼 있어서 일단의 모든 정보는 EAT 즉 그 사이버 거래소에 지금 수집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제 비대면 입찰 방식으로 이제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EAT를 활용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EAT를 통한 그 계약 정보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EAT를 통해서 어떤 그 가격이라든지 물량에 대한 정보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 또 어느 지역에서 어떤 농산물이 얼마만큼 쓰이고 있는지 이미 다 수집은 되어 있지만 분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왜 이런 거 하니 각각의 아까 말씀드린 뭐 2만 개 또 뭐 1,000개, 4,000개의 그런 상품군에 대한 세부 분류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각각의 품목에 대해서 그 분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분류를 바탕으로 해서 무엇이 얼마나 쓰였는지 그다음에 얼마의 가격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코드 표준화의 부재로 인해서 친환경 농산물인지 관행 농산물인지 아니면 이것이 100g짜리인지 120g짜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단도 없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세부 품목별로 코드화 작업을 좀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거래 품목과 가격 정보에 대한 그 오픈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런 시장 메커니즘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교육부 주관 하에서 거래 품목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농식품부에서도 이런 EAT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개선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급식이 우리 학생들의 그 복지라든지 또는 미래 세대의 건강 그리고 농업의 어떤 그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본다면은 학교 급식에 관한 그 정보는 공공 정보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 공공 정보가 되어야 이 시장 메커니즘이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코딩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공개가 하기 어렵다. 이것은 살짝 납득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거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공공정보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문제점 중에서도 제한적 최저가 낙찰 제도를 드셨는데요. 그게 어떤 제도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예, 현재 학교에 사용되는 식재료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매달 납품업자를 정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흠결이 발생한다든지 반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처리할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다음에 납품업체가 다음에 교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클레임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급식의 식자재를 구매하는 영양교사 입장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 되고 있고요. 일부 학교 현장의 인터뷰를 한 결과를 따르게 되면 실제로 납품하겠다라고 하는 농산물,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하고는 다른 농산물이 들어와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좀 그랬었는데요. 이 외에도 배달 시간이 지연된다든지, 그다음에 결품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마땅히 처리할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계약법에 대한 좀 조정이 좀 필요한데요. 실제로 생산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공급하는 데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가격적인 부분 외에도 짧은 계약 기간으로 해서 이제 거래의 불안정성을 좀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조정이 필요한데요. 일각에서는 그런다 해서 지방계약법을 이것을 조정을 해서 길게 내준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납품업체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학교 실무자 간에 이런 유착관계 형성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각 지자체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라든지 유통센터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운영의 묘를 저희가 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영양교사의 입장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제 규격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요. 친환경 농산물을 이제 학교 급식 사용하는 데 있어서 표준 규격화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요? 영양교사 분들은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농산물을 이제 공급받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또 조리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의견을 맞추기 위해서 균일한 것들을 요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급식법 시행 규칙을 보게 되면 품질 관리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산물 표준 규격이 상 이상의 등급을 이제 사용하게끔 유도를 좀 하고 있고요. 예.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냥 인증받은 무농약이라든지 유기농산물, 즉 품질 기준이라는 게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인증만 받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친환경 농산물에도 상등급 이상의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균일하고 그다음에 또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 표준 규격이 상, 중, 하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특, 상, 중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특성을 일부에서는 잘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상이라는 게 곧 특이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관행 농산물의 특을 맞출 수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상을 기준을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예. 이러다 보니까 별도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규격을 좀 설정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합니다만은 일부 생산자분들은 이것은 서로 간에 이해를 통하고 그다음에 논의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특이라든지 상을 납품하게 되면 많은 친환경 농산물의 특성상 규격이 안 맞는 것들이 생겨나는 문제들이 발생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좋은 거, 그다음에 크고 이런 것들을 납품하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돈 부분에 있어서 영양교사분들이 그런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을 하는데 좀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참 우리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우리 조사 결과를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에 비해서 영양교사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하는 것을 이제 조금 찬성률이 떨어졌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품질 관리의 어려움을 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법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예, 먼저 이 소비하는 입장, 우리 학생들의 생각을 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맛이라든지 종류에 굉장히 그 민감하고 또 그걸 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건 그 우리 농산물 외에 이제 축산물 같은 거 생각해 보게 되면 학교 급식을 이제 배급을 하는 상태에서 어떤 친구는 좀 큰 사이즈의 그런 그 축산물이 들어가고 어떤 친구는 좀 작은 것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불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엄마한테 오늘 뭐 나는 좀 우리 선생님이 좀 작은 걸 줬어, 적게 줬어,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바탕을 보게 된다면 학교에서는 오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쭉 뻗은 쫙 뻗고 보기 좋은 그다음에 그래야지만 조리하기 도 편하니까. 그런데 우리 그냥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쭉 뻗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좀 휜 것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자 같은 경우는 뭐 120g짜리 개당 걸 요구하지만 실제적으로 친환경 감자가 120g 나오는 것은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해결이 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그 품질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 그 영양교사분들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특성에 대한 교육이 좀 학생들한테 좀 많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것을 단순히 그 영양교사들한테만 전가시키기에는 굉장히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진청 같은 데서 기술 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런 그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영양교사들이 원하는 품질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기술 개발들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인지도는 이제 상당히 그 만족도에 비해서 인지도 상대적으로 낮고, 그러나 인지도 높은 부류 그룹에서는 이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런 결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친환경 농산물 급식에 대한 그 홍보, 인지도를 높이기가 홍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이 홍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 홍보 부분이 굉장히 막연하게 이제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뭐 학교 뭐 통지문을 통해서 이제 뭐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차적으로 현장에서는 영양교사분들과 학생들의 이 친환경 농산물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한테 이해해달라 이런 것보다는 친환경 농업, 친환경 농산물이 갖고 있는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들은 아까 조사 결과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에도 확대되기를 원하는 게 98%입니다. 또 반면에 또 우리 학부모들이나 많은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좋은 측면에서 나타나는 그런 가치는 충분히 느끼고 있지만은 만약에 이런 그 좋은 그런 친환경 농산물에서 이물이라든지 무언가 좀 불편한 것들이 나왔을 때 그 떨어지는 가치는 올라가는 가치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부모, 학생, 영양교사, 생산자 간에 그 많은 이해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많은 그 기관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들이 그 단편적이나 어떤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꾸준하게 교육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활용되는 것이 넓어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건 나가서 뭐 단순히 학교 급식 이 부분이 아니고요. 범국민적으로 농업 환경을 살리고 건강한 농산물을 섭취하는 것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한 홍보가 그리고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 그리고 예산이 이제 중요한 아마 장애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초중학교에서는 이제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 비용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압박이 덜할 거고요. 그러나 고등학교는 아직 무상급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고등학교의 지원이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민선 7기 들어서면서 고등학생까지 무상 교육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무상 교육을 하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이 단계적으로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 지자체나 각 지역 그 교육청에서는 막대한 예산들이 학교급식에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고등학생들까지 이렇게 확대가 된다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먹는 그 양은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양을 먹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만 확대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면밀하게 정말 얼마 정도 예산이 투여가 되고 얼마의 그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아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데서 좀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한데 너무나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도 면밀하게 조사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학교 급식은 우리 국내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는데요. 과거 친환경 농가가 그 수요 불안정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전남 지역에서는 학교 급식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함으로 해서 많은 농가들이 안정적인 그 공급 생산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었는데요. 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전남 지역에서 이제 그 많은 양의 그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많이 되고 수요는 확대가 많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심지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 농산물, 즉 관행 농산물처럼 그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전남에서는 학교 급식에 쌀을 그다음에 질 좋고 최고의 쌀을 학교 급식에 공급을 하고 일반 관행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것들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농가한테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한테도 그 좋은 건강에 좋은 그 농산물을 사용해서 이걸 극복한 사례도 있고요. 전남 외에도 이제 충남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지역도 그렇게 확대를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그 좋은 이점도 있지만 2차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환경 농산물의 그 어떤 안정적인 그런 생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친환경 농산물 급식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이 많은 것으로 이제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그 패스트푸드에 이제 길들여 있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전통적인 밥상, 한국적인 밥상 이런 것으로 끌어들이는데, 불러들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지는 아이들을 이런 그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건 이제 소비 측면에서 입장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측면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무려 3천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철저히 자국 농산물을 위주로 해서 식단을 꾸려서 급식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일본은 또 한술 더 떠서 그다음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전통 문화 계승의 장으로까지도 이런 그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적용을 하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국의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다 커가는 학생들한테는 자기 나라 농산물을 먹이겠다고 이제 눈을 부라리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재정 지원도 아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1981년도에 학교급식법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급식에 대한 그 많은 그 운영과 그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목적에 보게 되면 학교의 급식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식 생활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무상 급식과 그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학교급식의 그 법 목적에 또 맞고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의 그 사례를 본받아서 우리도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을 주도 면밀하게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눈을 좀 부라리고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공급 급식을 오랫동안 꾸준히 이렇게 연구를 해온 학자로서 우리 농업 생산자들과 또는 시청자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 급식에서 제일 중요한 그 대상은 제가 볼 때는 학생들입니다. 학교 급식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그 건전한 심신 발달과 그다음에 올바른 식습관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그 미래 세대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기성 세대의 의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기에 형성된 그 다양한 습관들은 그 사람의 평생을 함께 같이 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득을 올리겠다라는 그 경제적인 측면 외에 우리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착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을 생산하는 생산자뿐만 아니고 영양교사, 그다음에 학부모, 유통업체 등의 그 학교 급식을 둘러싼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미래 세대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착한 투자라는 표현이 마음에 확 닿네요. 예, 하여튼 꼭 그렇게 돼서 확대가 잘 되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학교 급식을 공공 영역으로 인정하고 가격보다는 식재료가 안전한지, 제철에 나는 것인지, 지역에서 생산된 것인지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성장기에 형성된 입맛과 식습관은 개인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교 급식을 통해 건강하고 맛있는 우리 농산물에 아이들이 친숙해지게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은 물론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그림을 인식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